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15일 오전 8시입니다. 3월 15일이라고 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생각할 것입니다. 3.15 부정선거가 4.19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항의한 마산 시민들이 의거를 일으켰고 이것이 부산을 거쳐서 서울로 확산이 되면서 4월 19일 유혈 사태 그리고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 하야가 있었습니다. 부정선거를 획책하면은 사형에 처해집니다. 3.15 부정선거를 주도했던 내무장관 최인규 씨는 살인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발포 명령에는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공정해야 할 선거를 부정선거로 치르면은 사형이고 똑같은 논리로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소요를 일으키면은 그자 또한 사형감 아니겠습니까? 친위 쿠데타 성격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지금 구속 기소되어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연일 옥중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 지난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구속되니까 옥중에서 반성문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동문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강하게 비난하며 지지층 결집을 통한 여론전으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반역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 전 장관은 가족 및 변호인단 접견에서 자신의 손편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김 전 장관은 그 전날 작성한 편지에서 불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악의 무리의 내란몰이 선동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막다른 절벽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러분들 덕분에 어둠이 그치고 희망이 찾아왔다. 악의 무리가 저지른 불법 거짓 행각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자유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획책한 내란범이 누구인지 드러나고 있다고 강변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민주당을 악의 무리라고 표현하며 죄악상 10개를 지적했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중국, 북한과 결탁해 부정선거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죄. 그러니까 선관위가 또는 민주당이 중국, 북한과 결탁해가지고 총선을 부정선거로 만들어가지고 불법적으로 당선된 자들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저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단죄하는 것은 나의 고유한 권리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죄악상의 맨 앞에 나오는 게 망상입니다. 망상. 이런 사람이 비상계엄을 주도했으니까 그 비상계엄의 성격이 뭐겠습니까? 발작적 계엄, 망상적 계엄. 또 정부 관료 줄탄핵으로 사법부 행정부를 마비시킨 죄. 비상계엄 내란몰이로 체제 전복을 노린 죄,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관계자를 불법 체포 구금 수사하도록 압박한 죄,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불법이랍니다. 완장찬 문형배와 짜고 사기 탄핵을 공모해 국민을 농락한 죄, 헌법재판소장을 사기꾼으로 몰고 있습니다. 의회 독재 폐악질로 국회에 국민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 죄 등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악의 무리의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한 죄악상들을 낱낱이 밝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단하자고 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처단해야지 왜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합니까? 이거는 민중폭동입니다. 이를 위해 넘어야 할 첫 번째 고지가 눈앞에 와 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또 지쳐서 병상에 누워 계신 분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멈출 수 없다. 자유대한민국의 영광된 미래를 생각하며 끝까지 싸우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옥중에서 또 내란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김 전 장관이 지난달 28일 작성한 옥중 편지에서도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즉각 각하하라.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헌재 재판관들입니다. 를 즉각 처단하자 등의 구호를 적은 바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김용현은 비상계엄 사태 때 군대 동원, 포고령 발표 등 핵심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고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혐의 피의자들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배인영 세 사람은 충암고 출신인데 계엄 사태의 지휘부 역할을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편지를 읽어보면 그와 일심동체 관계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만약 현직으로 복귀한다면 물론 그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피비린내 나는 보복이나 망상에 의한 전쟁도 할지 모르겠다는 공포심이 생깁니다. 그가 처단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른바 10개 죄악성은 선관위, 국회, 헌법재판소 등 헌법상 독립기구와 관계가 있습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이들 기관에는 계엄군이 투입될 수 없는데도 윤석열, 김용현은 국회와 선관위에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군대를 보내 점거를 시도했다가 단죄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죄악상으로 꼽은 이유는 거의 전부가 망상이나 허위사실입니다.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장관이 망상을 가지면 전쟁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중국, 북한과 결탁해 부정선거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죄를 맨 먼저 올렸습니다. 지난 총선이 중국과 북한이 선관위나 민주당과 짜고 저지른 부정선거이고 국회는 그런 부정으로 뽑힌 의원들이 반국가 세력의 소굴을 이루고 있다고 망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윤석열, 김용현은 어떻게 보면 동키호테적 콤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이런 김용현을 풀어주어 국방장관으로 복직시킬 것이고 맨 먼저 부정선거 세력을 소탕한다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을 하지 않을까요? 돈키호테가 풍차를 괴물이라고 믿고 돌격했듯이 그는 정부 관료 줄탄핵으로 사법부 행정부를 마비시킨 죄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부 관료 줄탄핵으로 행정부에 약간의 불편이 왔을지 모르겠지만 이를 마비라고 하면 안 되죠. 사법부 행정부가 마비되면 국가 기능이 끝났다는 이야기인데 국방장관이 이런 식으로 정보를 오판하면 휴전선의 소규모 충돌을 전면 공격으로 간주해가지고 전쟁이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내란몰이로 체제 전복을 노린 죄라고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혐의 수사는 반역 세력을 처단하기 위함인데 김용현은 이런 체제 수호 행위를 오히려 반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역적이란 고백 아니겠습니까? 복직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을 다시 중용할 것이고 그 뒤의 사태는 대규모 보복 수사나 제2차 비상계엄령 또는 전쟁 아닐까요? 전 국방장관이 가진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관계자를 불법 체포 구금 수사하도록 압박한 죄, 완장찬 문형배와 짜고 사기 탄핵을 공모해 국민을 농락한 죄란 인식도 윤석열이 복직을 하면은 김용현 같은 무리를 재기용하여 자신의 쿠데타 시도를 막았던 세력을 반역죄로 몰아 보복할지 모른다는 느낌을 줍니다.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장관이 정보 판단을 거르치면 전쟁을 일으키는 수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과 김용현이 다시 콤비를 이루면 그들이 생각하는 부정선거 반역질의 주범격인 중국과 북한을 단죄한다면서 무력 공격을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망상적 계엄에 이어 망상적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것은 합리적 걱정일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복직의 기회를 주면 한국은 쿠데타가 빈발하는 남미의 바나나 공화국 수준으로 떨어져 내전적 상황이 벌어지고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공화국 소멸의 길에 들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공포감은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다는 것이 김용현의 편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원일치 파면 선고가 불가피함을 김용현이 잘 가르쳐 줍니다. 친위 쿠데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탄핵 기각은 윤석열에게, 아니 다른 대통령, 차기 다른 대통령들에게 계엄령 면허증을 주는 겁니다. 국민을 계몽시킨다면서, 야당을 압박한다면서 수시로 계엄령을 펴도 벌받지 않는다는 그런 격려를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단죄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처단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